안녕하십니까.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사기 피해를 입은 고소인을 상대로 수많은 고소장과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작성 대행하면서 경험하였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공사대금 사기 성립의 법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불송치 이의신청 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기죄의 처벌 규정은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과 착오 또 재산적 처분 행위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의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되는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위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체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사대금 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계약에서 공사대금을 기성이고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기성금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시골 물량을 부풀려서 기성금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거래관계에서 신뢰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을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면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지는 설계 물량과 시공 물량 사이의 차이, 또 물량과 차이의 발생된 원인, 그리고 기성고와 비율의 산정 방식, 약정 공사대금의 결정 방식과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 가능성 등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피고소인이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대한 기성금을 청구할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로서 금전의 피해와 연결되므로 피해를 당한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을 최우선의 목표로 사건을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발생 시 고소인은 형사 고소를 통해서 피고소인의 처벌 및 적정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소 시에는 형사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 및 이후 지급 명령, 민사 소송을 통하여 집행 권한을 확보하여 강제 집행 등을 통하여 재산권 회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고소인 입장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특히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경찰의 부당한 불송치 결정이 있을 시에는 즉시 불송치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결정을 다시 받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 경험이 많고 타 법률 전문가에 비해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검찰, 경찰 출신 법무사와 빠른 상담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경찰, 검찰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감사합니다.